네, 1월 4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일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요, 새롭게 우리 고일스탑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오셨습니다. 바로 박철순 매니저님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앞으로 우리 고일스탑 잘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12월 2일이었나요? 네. 지난달 초에 이제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새해는 또 이제 고정으로 또 여러분들께 화요일날 인사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네. 또 종목을 또 많이 주고받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되시는 종목들 최대한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열심히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실시간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 매일경제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채팅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박철순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2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첫 주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 가지고 오셨다는데요. 키워드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로봇 수혜주다라고 모든 요즘 핫한 키워드를 다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이제 유망 섹터가 뭐가 될지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시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개인적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을 분명히 다들 하나씩은 생각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특히나 뭐 2차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는 업황이 워낙 또 좋잖아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쪽이고 특히나 로봇주는 최근에 엄청나게도 맞아요. 잘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네. 뭐 로보티즈라든지 로보로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너무 기대감만 갖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제 우리가 매집에도 좀 고려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 3가지 섹터를 다 영위하고 있는 산업을 하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로봇 모든 섹터를 아우르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V원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사실 뭐 2차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 V원텍이라는 종목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요. 굉장히 내용을 보시면 알차고 굉장히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V원텍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 수혜주라는 부분인데 원래 이 회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사업부는요.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성장을 하게 되면 2차 전지 사업부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단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합치면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LG전자와 굉장히 오랜 기간 안정적인 거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LG전자 쪽 같은 데서는요. 파우치 타입 조립에 사용되고 있는 검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굉장히 오랫동안 선도 기업으로 있었던 기업인데 아픈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뭐 업계 1위까지도 계속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시소시라든지 또는 비전옥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매출을 만들어냈던 회사가 바로 V원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미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이 계속 올해도 성장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좀 늘면서 수주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로봇 관련된 내용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시스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인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작년에 이제 시스콘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현재 V원텍이 갖고 있는 지분이요. 한 60%가 넘어갔습니다. 한 61%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미 이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과연 그럼 로봇 사업을 그냥 대충 하고 있는 기업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 SDS,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지멘스, 현대차그룹, 우리가 알만한 국내 대형 기업들, 거기다가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스콘이라는 회사가 그냥 로봇 관련된 사업을 그냥 대충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알찬 회사고 거래처가 탄탄한 기업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기업의 지분을 60% 이상 확대를 한 게 바로 V원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올해 이제 공시를 아마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공시를 꼭 봐야 된다. 내가 매수할 종목들은 최소한 과거 1년 정도의 공시를 봐야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회사가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시스콘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주식 양수도 계약을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요. 올해 10월까지 시스콘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V1텍에 인수되는 시스콘이라는 회사가 주요 고객사로부터 85대의 자율이동 로봇을 수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40% 지분을 넘기겠다라는 엄청난 공시를 내보냈거든요. 그만큼 이 시스콘이라는 회사는 그 거래처에 대한 어떤 수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고, V1텍 입장에서는 수주가 혹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60%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40%의 비중을 또 지분을 또 챙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V1텍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그런 공시 내용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로봇 사업부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0%의 지분 확대했던 시스콘 인수 효과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자, 공급 계약 공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적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는 부분인데, 자, 지금 앞서서 제가 이제 다양한 거래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이름만 말해도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었는데, 실제 최근에 이 V1텍의 공시 내용을 보면요. 공시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오는데 그 공시 내용이 뭐였냐면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자, 그 공급 계약 최근에 있었던 거 2개만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로는 이제 LG전자였는데 11월 1일이었습니다. LG전자와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왔었어요. 내용은 한 작년 회사 매출의 한 18%에 해당되는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장비 공급 계약이었고요.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불과 1월 3일 날도 공시가 나는데 또 한 번 LG전자와의 대형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공시 내용은요.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공급 계약 공시였고요. 그리고 LG전자 대상으로 82억 원 규모, 그리고 최근 직전 매출 대비해서 무려 27%. 그래서 11월 달에 어떤 공시, 공급 계약 공시와 그리고 이번 어제 있었던 공시 내용을 합치면요. 직전 매출 대비해서 무려 45%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공급 계약 공시는 실적과 굉장히 밀접한 거죠. 왜냐하면 공급계약 공시를 했다는 게 내가 어떤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다는 거는 안정적인 실적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기존 사업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 로봇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성장 기대감이 높은,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는 여러 성장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으로 V1텍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 시청자분께서도 요즘 인기주 다 모였네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가격 중요하거든요. 네. 성장 모멘텀 유효하다 보니까 잘 오를 것 같기도 네, 한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네. 일단은 실적과 어떤 회사의 어떤 안정적인 사업부 대비했을 때는요, 상당히 과대 낙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같은 동종업계 내에서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저점을 7,450원에서 찍고 이제 반등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종목도 어제 사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단기적인 매물들이 출회가 되지 않고 오늘도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일단은 지금 지난 직전 고점을 안정적으로 돌파하면서 어제 이후에 이 위 안착을 했었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조금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전고점까지 충분한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직전 최고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내일이죠. 시초가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은 11,5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네. 말씀드렸던 고점 부근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1텍 목표가는 직전 고점으로 11,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9,000원까지 가격 전략 제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어떤 키워드로 네.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되는데요. 자, 바로- 사실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 10월 2일 날 한 번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 두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래요? 네, 바로 상하프론테크입니다. 네, 키워드부터 열어봐야 되는데 키워드 먼저 사실- 열어드리나요? 네, 키워드도 네, 한번 키워드를 열어보고 열어보겠습니다. 네, 종목도 열어볼게요. 수소 섹터 대장주 하면 네, 역시 맞습니다. 상하프론테크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왜 지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하프론테크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단기 약재가 해소가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최근에 이제 땡땡 그 일보에서 네. 좀 약간은 좀 악재성 뉴스가 좀 나왔었거든요. 뭐냐면 이 현대차그룹에서 제네시스 수소차 이번 모델을 이제 중단하겠다 생산을. 그러니까 맞아요. 갑자기 수소 섹터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을 해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하프론테크가 또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장주로 불릴 정도로 손색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정정기산 나왔어요. 그리고 공시도 나왔었고요. 현대차그룹에서. 일단 현대차에서는 지금 수소차 제네시스 수소차 중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쪽으로 수소 사업을 좀 더 확장을 시키고 방향을 바꿔야지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전략을 짜는 중이지 중단이라는 건 아니라고 지금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수소 사업을 지금 축소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확대를 하고 있고 더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터무니없는 기사가 나왔던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 사실 수소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개인들이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보다는 오히려 상용차라든지 고중량 또는 대용량의 어떤 큰 규모의 운송수단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 이유가 수소를 담고 그거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진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 수소를 담고 있는 고압수소 탱크가요. 사실 부피가 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거 줄어 나가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승용차보다는 지금은 상용차라든지 또는 고중량 운송수단에 맞다는 이유가 일단은 이 수소 탱크는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의 특징이 전기차보다 훨씬 더 짧은 충전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운행해야 되는 이런 상용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그룹에서도 사실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상용차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좀 틀다는 그런 걸로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사실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런 멤브레인이라든지 상하프론테크가 만들고 있는 소재 같은 경우는요. 승용차보다 상용차에 들어갔을 때 2배 이상의 제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익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로는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 악재가 나왔지만 이미 이걸로 인한 낙폭은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오히려 이 악재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장성은 그대로 있는데 악재로 주가는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담아가야 되는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데요. 자, 이 멤브레인 사업 본격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하프론테크를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이 멤브레인이라는 단어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고분자 전해질 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수소 산업에서 핵심 부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원가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부품인데 지금 현재는 미국의 고어사가 독점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현대차그룹에도 고어사만 계속적으로 납품을 했었는데 지금 상하프론테크가 5년 동안의 개발을 통해서 이 멤브레인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독점 구조가 깨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회사는요. 경쟁 상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멤브레인을 이제 팔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이제 고어사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실제 지금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매출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멤브레인이라는 소재는요,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용에 들어가는 수연료 전지라든지 수전의 설비와 같은 수소도 전반적인 모든 그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소차에만 국한된 어떤 기술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더욱더 매출처를 다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점도 이 멤브레인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거의 독과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대장주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합 포인트는요. 역시나 영업이익과 매출입니다. 항상 제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들, 앞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 이번에 이 악재였던 이 수소 관련된 사업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실적이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회사가 하고 있었던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관련된 부품 관련된 이 주요 사업 같은 경우도요. 재작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한 15%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이제 수소 매출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멤브레인 매출이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에서 한 2%밖에 안 됐고 작년 같은 경우 직전이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 그리고 2025년도에는 39%, 그리고 2030년도에는 상하프론테크가 거의 멤브레인 매출로 60% 이상까지 만들겠다. 엄청나게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도 굉장히 좋지만 거기에 수합이 더해지면서 올해 실적 본격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로는 수소 섹터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이 상하 프론테크를 공략해보자라고 공략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이미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든 상태고 사실 급락 이후에 다음 날 바로 이 약재에 대한 어떤 루머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일단은 저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낙폭 직전까지 봐도 상당히 좀 갭이 있거든요. 한 이날도 한 10% 이제 한 10% 이상 좀 빠졌기 때문에 네. 직전 고점을 단기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연초에는요, 여러분들이 중장기 한 해 정도는 꾸준하게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시고 나머지 일부 비중을 트렌디한 종목이라든지 테마 종목들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모든 전량 비중을 다 뭐 테마주라든지 급등락을 반복해서 대응이 굉장히 어렵고 중간에 이제 사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손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너무 비중을 많이 실는 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은 단기로 봐도 좋지만 일단 중장기로 깔아놓기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역시나 내일 뭐 시초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 7만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만 원 잡아드렸지만요. 올해 뭐 중장기로 보실 종목 나는 묻어놓겠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전 고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도 2차 목표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요. 49,0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일단 바닥에서 저점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회에서 4회 정도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49,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직전 고점인 78,000원 이상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두 가지 다 알아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볼게요. 네, 역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관련주 그리고 OLED가 자리를 했고요. 네. 오랜만에 실리콘도 눈에 띄고 2차 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도 눈에 띕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이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중에서 오늘 어떤 키워드 좀 눈여겨보셨나요? 뭐 로봇도 봤고요. 네. OLED도 봤고 반도체도 봤고 다 2차 전지도 다 보셨어요? 봤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좀 굵직굵직한 걸 보시네요. 굵직굵직하다기보다는 좀 더 지금 연초에는 안정적인 포트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중에는 보면은 사실 테마성이 얽힌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포트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반도체라든지 OLED라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업군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담아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섹터들을 좀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그런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10개 종목들 구체적으로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럼 먼저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9% 하락 마감했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이렇게 하락을 네. 했는데요. 네이버 내일은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저는 고입니다. 오, 일단은 네이버라든지 지금 카카오라든지 네. 우리나라 대표 양대 플랫폼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인건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 그리고 사실 미국에 있는 뭐 경쟁업체라고 하긴 그렇지만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라면 조금 어느 정도 이런 악재는 선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이게 네이버 차트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보시면 지금 아직은 저점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가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접근보다는 확실하게 저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전 저점까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접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저라면 일단 비중을 축소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직전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난 이 가격에 오면 팔겠다라고 손절가를 보통 정해놓잖아요. 그게 네. 뭐 직전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이동평균이 될 수도 있고 매물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기준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그게 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제 개인적인 뭐 매매 스타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직전 저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 현금화를 시키셨다가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올 때 재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추가 리스크도 줄이고 솔직히 멘탈적으로도 상당히 대응하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손실난 종목들을 이제 매도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사실. 네. 하지만 이런 게 한 번, 두 번 이제 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롱런할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현금화 시키셨다가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그때는 좀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 네이버는 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우리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네.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미국은 좀 이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사실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고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것들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맞아요. 이런 거 하면 사실 좌평가가 되고 이제 고성장할 만한 종목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뭐 가장 뭐 무난하게 항상 삼성전자고요. 뭐 자동차는 항상 저평가였으니까 자동차주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이제 성장주로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장기로 봤을 때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봅니다. 워낙 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수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사실 시장이 좀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는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가 반영될 뿐이지 충분히 저점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로라면 뭐 계속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또는 중장기로 갖고 가시더라도 잠시 현금화하는 전략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로는 여전히 고라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대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LG 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4.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게임, 투명 OLED 등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LG 디스플레이는 고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에서 거의 고점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LG 디스플레이는 누구나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뭐 OLED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죠. 뭐 견줄 만한 회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OLED가 굉장히 어려웠고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난 적자에 있었거든요. 중국과의 경쟁도 좀 있었지만 엄청나게 조 단위로 적자를 했던 기업이지만 완벽하게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OLED 적용을 하게 되는 이런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면서 이 종목이 더욱더 잘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다양한 미래 성장형 사업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기술이기도 하고요. 이게 없으면 사실 구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몇 개월 전부터 LG 디스플레이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냐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을 때 뭐였냐면 실제로 기관에서 이제 펀드를 만들잖아요. ETF를 만들게 됩니다. 상장지수 펀드가 ETF잖아요. 근데 상장지수 펀드 메타버스에 LG 디스플레이를 넣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관이 전문 투자자가 왜 이걸 메타버스에 넣었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이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OLED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기관에서도 펀드 안에 이 종목을 편입을 했다는 거죠. 일단은 ETF에 들어가게 되면 펀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점 만들고 본격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사실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뭐 4%대 올라줬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직전 저쪽 고점에서 한 번 정도는 27,600원인데 27,6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를 보시고 사실 그것도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로 보고 네. 있어요.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 정도 선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일단 손절 라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오늘 한 시초가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꺾이면 또 차익률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급등 종목을 항상 급락 또는 강한 눌림을 또 수반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한 시초가 정도는 손절가로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 성장형 사업에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CES 하루 앞두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는데 네. 내일 이제 CES가 이제 개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수혜주들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에 CES가 상당히 많은 증권 시장에 변화를 줬었어요. 이제 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고, 맞아요. 왜냐면 시장에 지금 사실 악재가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ES였고, 이제 연초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이슈가 될 만한 테마들, 섹터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조공을 받았고, 실제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 메타버스일 수도 있고요. 미리 움직였던 그리고 게임주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 최근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고 거기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었죠. 일단 그중에 제가 봤을 때는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CES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조금 낙폭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기존 사업부가 워낙 또 탄탄하고 실적이 성장하고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테마성으로 기대감으로 실적 대비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나왔던 차익 매물들이 오히려 순환매로 돌면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CES가 일단은 소멸되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금 낙폭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실적 성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갖고 계시다면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다만 테마성으로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급등한 종목이라면 강한 또 눌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분할 매도로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ES가 끝나기 전에는 네.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CES 2022 이후에 수혜주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에 위치한 엠플러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9.66% 상승 마감했는데요.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이렇게 네. 테슬라가 주가 상승하면서 탄력 받았거든요. 네. 더 내일은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장비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산업을 보면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소재, 장비, 부품 이렇게 모고 있는데 네. 일단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뭐 가장 많이 올랐던 어떻게 보면 섹터였잖아요.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소재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주들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올랐었는데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은 물론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일단은 중국과 또 이제 소재 관련된 경쟁이 붙으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거와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중장기로는 여전히 소재주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있었던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타격을 안 받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저평가 매력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소재주 대비했을 때 확실히 주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장비주는 이 소재주들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사실 자유롭거든요. 왜냐면 장비주는 사실 어떤 배터리 소재를 만들더라도 적용이 좀 잘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배터리 회사를 3개나 갖추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삼성 SDI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기업들이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장비 기업들 중에 보면요 전 세계에서 뭐 1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어요. 뭐 코인테크라든지 PNT라든지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 소재들 같은 경우는 경쟁 구도가 좀 있지만 조금 더 업계에서는 선도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조금은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주들은 앞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태고 일단 가격적으로도 소재주보다는 조금 더 낮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저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이유가 있잖아요. 주가가 네. 싼 데는 네. 왜 이렇게 소재주에 비해서 움직임이 좀 더뎠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라면은 사실 2차 전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베팅을 한다면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나눠서 베팅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분할로? 네, 그런데 이제 소재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좀 극대화됐었는데 사실 항상 어떤 한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중에 먼저 움직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뭐 소재가 먼저 가던 장비가 먼저 가던 부품이 먼저 가던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한쪽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왜 같이 성장하는 거지 소재만 성장하는 그런 산업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쪽이 올라가다 결국은 가격 거품이 좀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적으로 편주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소재주의 성장 가능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 장비주의 성장 폭이 더 넓을 수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장비주를 보는 게 나은 거죠. 일단 지금은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이제 이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비주를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에 위치한 삼표 시멘트 오늘 15.47% 급등 마감했는데요. 오늘 오전장부터 네. 이 시멘트 가격을 올리겠다는 소식에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 주가 엄청 올랐었는데 내일은 이 흐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고이긴 한데 네.
아주 짧은 고입니다. 짧은 고. 짧은 고? 네. 치고 빠지는 거예요? 네, 단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등이 나버리는 바람에 사실 지금 오늘 이제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저 최고점 6,750원까지 많은 갭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좀 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 호재라기보다는 악재가 해소된 걸로 보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제 시멘트를 만들려면은 다양한 제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연탄입니다. 근데 유연탄 가격이 계속 움직였거든요.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시멘트 업체 입장에서는 시멘트를 원재료로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원재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문제가 뭐였냐? 자체적으로 우리는 만들지 못합니다. 유연탄은 거의 전량 외국에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격 조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작년이었죠. 이슈가 됐었던 요소수 사태가 있었는데 이 요소수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이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사실 시멘트 업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가격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시멘트 대표 업종들이 가격을 한 18% 이상 인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어떤 실적 악화 요인이 이제 해소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가격을 못 올렸으면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악재는 해소됐기 때문에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좀 너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지 않나.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선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오른 것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 대비했을 때는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금은 분할 매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계속 들고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거품이 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피오 시멘트는 단기적으로는 고지만 일단은 분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이제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펄어비스 스탑 그리고 경남스틸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시간인데요. 네. 제가 댓글을 보니까 매경의 지진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시청자분들께서. 제가요? 네, 종목 상담 들어가기 앞서서 짧게 어떻게 뭐 투자 정보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장중에도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특히나 연초에는 오늘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성장주들을 항상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해 놓으셔야 나머지 비중을 이제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좀 약간 리스크를 가지고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장중 대응 전략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정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2034로 박반장 문자 보내셔서 검색해 보시고요. 정보들 받아보시고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있고요. 이분은 비중이 100%예요. JC 현 시스템 있고 KC 있습니다. K탑 리츠도 있어요. 네. 일단 100%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100% 일단 네. 네,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네, 100%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네.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떤 종목이건 100% 비중은 사실 굉장히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지금 분할로 담으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타고 물 타다가 이게 100%가 되신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100%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그래도 여유 자금을 항상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은 아까 매수 가격이 한 72,500원이요. 여기 빨간 선이. 네. 고점에서 딱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이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무너질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실적과 어떤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무너졌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펀더멘탈이 좀 약했던 기업들 그리고 성장 기대감이 적은 종목들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더 무너졌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통 그래도 펀더멘탈이 괜찮고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 당시 때 저점을 조금 낮게 전저점보다 좀 낮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저점을 올리는 정도의 기술적 모양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일단 이평선들을 지금 조금씩 차례로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일단 배당락 이후에 큰 움직임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배당락에 대한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딱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네.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날 거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어떻게 보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또는 다른 실적을 좀 더 올릴 만한 이슈들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뭐 전고점도 한번은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당연히 전저점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절가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고점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00% 비중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저점 무너졌을 때는 비중을 정말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네. 그것만 좀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여러분들 매수하신 가격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덕산 에어룩스는 매수가 72,500원까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홀딩해보자라고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에디슨 EV고요. 오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한온 시스템, 두산 퓨얼셀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KC도 있어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단은 비중이 그다음 많은 게 분들요? 두산 퓨얼셀이네요. 네. 근데 두산 퓨얼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산 퓨얼셀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기대감이 있죠, 당연히. 사실 동종업계에서 두산 퓨얼셀이 또 압도적인 또 선도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박스권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크게 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주 길게 본다면 갖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박스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지금 수준이라면 아까 비중이 20%셨잖아요. 맞아요. 20%라면 일단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이든 현금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라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점 잘 만들었습니다. 저점 잘 만들고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홀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역시나 배당락 이후에 일단은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고 매물 부담을 잘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은 일단은 저항대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한 이 정도까지를 딱 고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2만 한 4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만 4천 원 정도 선을 1차적인 좀 목표가를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좀 좋으신데 이 종목은 대신에 만약에 비중을 조금 더 나는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기존 직전 저점이죠. 한 2만 원대인 것 같은데 자, 요 정도 선이거든요. 자, 직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완벽하게 위에 안착을 했을 때는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렇게 홀딩하라고 리뷰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비중이 65%예요. 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보고 그다음에 뭐 이녹스도 보고 한번 보죠, 뭐.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짧게 도와주실까요?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25만 5천 원이시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라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선까지 가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역시나 이 종목도 박스권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직전 저점 요 정도 부분 자, 이 정도 부분에서는 일단 손절을 당연히 잡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잡으셔야 돼요. 다만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매수의 관점, 그 다음에 고점으로 봤을 때는 27만 5천 원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한번 끊어가는 전략으로 해서 박스권으로 계속 한번 다수의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하시면서 계속 이걸 들고 계시면서 내 매수가보다 올라갈 때만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렇게 박스권을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밑에서 잡아보시고 위에서 파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박스권 돌파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전략으로 가시면서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갈 수 있는 여지는 뭐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고라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녹스 첨단 소재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네,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 관련된 회사인데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음극재 이녹스도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 음극재 이제 실리콘계 음극재에서는 탁월한 또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리콘계 음극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세대 음극재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 실리콘 입자의 최소화가 중요하거든요. 입자를 소형화할 수 있는 가장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의 목표 가격은 역시나 전고점이죠. 최고가 5만 원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5만 원에서 저항 나오면 미련 없이 일단 던지시고 눌림 나오면 다시 매수. 그다음에 고점 뚫고 그 위에 안착하면 재매수하시면서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